정오 종합뉴스. (12월 1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다음 달 5일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7,000명 규모의 행진에 대해서 금지 통보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좌익효수란 아이디로 야당 후보와 호남 여성들을 원색 비난한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 대응 사항과 관련해 정치적 해석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중국 화폐인 위안화가 달러와 같이 국제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 수단이 되는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찰이 이번 주 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대해 불허를 통보한 가운데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같은 날 신고한 7,000명 규모의 행진에 대해서도 금지 통보했습니다. 12월 5일 행진에 대해 경찰은 집회의 주체, 목적 내용 등이 지난 14일에 연장선상에서 도심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것으로 판단돼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백남기 범대위 측은 5개 집회 금지 통고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백남기 씨는 지난 11월 14일 농민 총궐기에 물대포를 맞고 아직 중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백남기 씨의 상태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라며 뇌 손상이 너무 심하고 폐렴기가 와서 다시 항생제를 투약하고 있고 그냥 악화되는 것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남기 씨의 딸 백민주아 씨가 1인 미디어 길바닥 저널리스트와 한 인터뷰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기계와 약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듯이 마음을 어떻게 전달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당을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내 마음을 적으면 아빠한테 전달이 될 것 같은 마음에 그냥 막내딸로서 그립고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냥 적은 건데 지호가 태어나면서 아빠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너무 되게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 내가 이걸로 효도를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남들처럼 똑같이 들었어요. 계시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게 부모인 것 같아요. 내가 아빠가 있었을 때는 그냥 아빠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아빠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아빠 존재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그게 내 삶의 버팀목인데 그게 아빠가 저렇게 되고 나니까 그게 이제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세에서 5세 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오늘 안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파국이 점점 짙어지고 있고 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3세에서 5세 유아 보육의 국가 완전 책임제를 공약했지만 공약 파기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누리과정의 책임을 지방청으로 전가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가 진행된 가운데 같은 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선 전국 농민회 총연맹의 한국 FTA 반대 기자회견, 보육교육시민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책임 촉구 기자회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예산지원 기자회견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뉴스K 영상 일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FTA를 추진하면서 재벌들을 위해서 FTA를 추진하면서 한국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다시 한국 경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한국 경제입니까? 더 이상 죽이지 마십시오. 농민들 이상 죽이지 마십시오.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누리과정 국가 책임을 전면적으로 천명하고서도 이에 대해서 전혀 예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중앙정부와 의회에 대해서 압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목숨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예결위원장 면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바닥을 기어서라도 이쪽에서 죽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 대응 사항과 관련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두고 내용을 겪고 있는 특조위가 정치적 해석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13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행적조사와 관련해 조사 신청된 120여 건 중 하나에 불과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대통령 행적조사와 관련해 특조위 전체가 마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조직인 양 몰아가는 정치적 시도의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좌익효수란 아이디로 야당 후보와 호남 여성들을 원색 비난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이 국정원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어제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총회에서 정보위 결과를 보고하면서 좌익 교수는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반인권적 신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국정원 2차장이 인정했다며 좌익 교수에 대해서는 1심 선고를 보고 징계하겠다고 국정원장이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마련할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공식 개막했습니다. 어제 파리 르브르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반기문 UN 사무총장 등 세계 지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교토 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 모든 나라에 적용될 새로운 세계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끌어내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체증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단독 박진영 판사는 경찰관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캠코더로 현장을 찍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체증하지 말라며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팔 부위를 내리쳐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박 판사는 경찰의 촬영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만큼 A씨가 경찰의 팔 부위를 때렸다 해도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정기국회 폐회를 9일 남겨두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교수 810인이 서명한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 촉구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수회는 로스쿨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 양성제도가 로스쿨 체제로 단일화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시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도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제도로 대학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는 대다수의 청년들의 법조계 진입이 가로막혔다면서 사시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결의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가 다음 주 중국 다롄에서 남북 언어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남북 결해말 큰사전 편찬위원 20여 명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편찬회의를 열어 결해말 큰사전 집필 원고 가운데 2만여 개 단어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중국과 평양, 개성, 금강산 등에서 개최돼 온 결해말 큰사전 편찬회의는 2009년 12월 20차 편찬회의 이후 이듬해 오이사 조치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7월 재개됐습니다. 중국 화폐인 위안화가 달러와 같이 국제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수단이 되는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사회를 열고 위안화에 기축통화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안화가 기축통화에 편입됨으로써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화에 이어 5번째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게 돼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의 명칭이 제1차 남북 당국회담으로 결정된 것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1일 8.25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회담인 만큼 제1차라고 명기할 것을 제안했고 북측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 번으로 끝날 회담이 아니라 당연히 2차, 3차로 이어져야 할 것이기에 그렇게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단기적 성과보다 남북 대화 채널 복구와 정례화에 초점을 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특정 국가 국민이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우리나라도 미국 정부의 검토 방향에 따라서 미국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8도에서 16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0m로 일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4.7도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